안녕하십니까. A답 영어학원 안산선무점 함현식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고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는데요. 자, 중간고사 총평을 왜 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간고사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 약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기말고사 때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 중간에 텀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이후 5월달 계획을 쌤들이랑 같이 구체적으로 짰을 거고요.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쌤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야 될 것, 혹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같이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꼭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고 이 중간고사 총평을 하자고 하면은요, 큰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범위가 줄어들었다. 작년 원고고 1학년 때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작년 원고고 1학년, 이거는 이번 원고고 1학년 내신 범위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지문이 나왔고, 3과가 나왔고요. 모의고사 17지문 나왔습니다. 총 250문제, 이제 50문장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험 문장을 보면은 교과서는 얼추 똑같아 보이지만 대략 교과서에서 3과 정도 나갔다라고 하면은 한 과당 거의 한 5지문, 합쳐서 15지문, 16지문까지 가는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10지문. 그래서 80문장 정도 됐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질문으로 80문장, 합쳐서 160문장. 즉,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100문장 정도 가량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쉬웠을 것 같아요. 다만, 결과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변형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네. 공부할 때는 되게 쉬웠어. 왜? 지난번보다 범위가 줄었으니까. 근데 막상 결과를 까먹고 보니까 변형된 질문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친구들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변형 문제를 보면은 원고고가 이번에 변형 문제 1학년이 변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에 11문제가 변형이 됐어요. 범위가 줄어든 만큼 난이도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범위는 줄었지만 변형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서 체감 난이도는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범위는 중간고사랑 유사하게 갈 수 있지만 변형 문제는 또 그만큼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변형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변형 문제예요. 쉬운 변형 문제라 하면은 일단 의미 추론, 그리고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빈칸에서도 쉬운 변형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들은 뭐냐? 아무리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큰 전반적인 소재, 주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맞아. 이 문제는 이 내용이었지? 그거 밀고 가시면 돼요. 자, 다만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14번 빈칸 문제였어요. 빈칸 문제가 쉬운 변형도 있었지만 어려운 변형도 있었어요. 어려운 변형이라면 단순하게 빈칸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빈칸의 주변까지 같이 변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보기를 고를 때 어디까지가 내가 찾아야 되는 문제지? 어디까지가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의 범위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즉, 이 부분, 변형된 문장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한 뒤에 빈칸에서 변형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뽑은 문제가 논술형 문제인데, 논술형 영작 배열이었어요.
명작 배열을 그냥 풀기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심지어 그냥 암기식으로 암기식으로도 못하게 추가적으로 변형이 됐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은 변형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여러분 준비했다 하더라도 틀리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즉 범위는 줄었지만 암기식으로 대응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기준은 이센셜 한 22강에서 40강 정도예요. 만약에 내가 이센셜을 이제 막 배우고 있고 한 22강까지 안 갔다. 내가 아직 형식이 머릿속에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시험에도 암기식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센셜을 한 40강까지 나갔다. 22강 이후로 이제 절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암기식보다는 구조를 통해서 공부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변형이 된 포인트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결과적으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어법,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변형 문제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구조를 보는 방식대로 내신 대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계적인 공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범위는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원고권은 여러분 이제 3학년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지금 짜맞춰 있던 공부 계획들을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잘 지켜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담당 선생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주차부터 차근차근 같이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같이 관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내신 기간 들어왔어요. 다시 마음을 붙들고 같이 쌤들이랑 공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